오늘 10일 본투표를 3일 남겨둔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주말 유세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를 찾아 이상민 후보를 지원 유세한 데 이어 충남과 충북을 잇따라 찾을 예정입니다. 전날 낙동강 벨트와 텃밭인 대구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스윙보트 지역인 춘천권 표심을 막판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주민들을 만난 뒤 오후부터 서울 강남 상구와 추미애 후보가 출마한 하남 등 수도권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서울 경기 지역 곳곳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틀 연속 수도권 유세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22대 총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지난 2020년 21대 총선보다 4.5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틀 동안 진행됐던 사전투표율이 최종 31.28%로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빼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류정화 기자, 일단 역대 선거들하고 좀 비교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통상 투표율이 가장 높은 대선을 제외하면 최근 이뤄진 전국 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30%를 넘은 건 처음인데요. 이 4년 전 총선 투표율은 26.69%였는데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이미 그 수치를 넘겼습니다. 대선 사전 투표율 36.93%에는 못 미쳤습니다. 숫자로는 1,380만 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친 겁니다. 다만 지난 대선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본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럼 지역별로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오후 이 전남 41.19%였고요. 그 다음은 전북과 광주가 38%대였습니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25.6%였고요. 경기도도 29.5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격전지인 서울은 32.63%로 전체 투표율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세가 강한 호남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고 국민의힘 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낮았는데요. 다만 이런 경향은 지난 여러 선거와도 좀 비슷합니다. 통상 민주당 지지자는 사전투표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는 본투표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여야 뭐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여야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역시 야권 지지층이 정권 심판론으로 결집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아진 거 아닙니까? 투표를 포기하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과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 어느 쪽에 더 유리합니까? 네, 이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야당에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다만 낙동강 벨트 등 일부 격전지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 성향 투표자가 늘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였습니다.